일단은 경매 같은 거, 네. 경매는 집에 앉아서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부동산도 가끔 가서 네. 급매물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에 없는 급매물이 많아요, 지금.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이버 매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시장인데, 네. 이렇게 왜곡된 시장은 처음 봐요, 저는. 보통은 네이버 최저가가 진짜 최저가잖아요. 네. 그 네이버 최저가가 최고가일 수도 있는 게 지금이거든요. 네, 네. 믿을 게 없는 거죠. 온라인상에 있는 거는. 네.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이트들 네. 되게 많은데 하나도 안 네. 맞는 거예요. 네, 네. 매매 전세가 이런 것도 다 틀리고. 아, 그렇죠. 네, 시장에 가서 지금 오늘 현재의 상황을 네.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전 실거래랑 지금이랑 또 달라요. 그러기도 하고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게 호가는 네. 밑에 나와 있는데 실제 네. 금매는 더 밑에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 안 맞는 거죠. 안 괴리감이 너무 맞아요. 큰 거죠. 안 맞아요. 이거 왠지 금매를 찾는 노하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노하우 얘기해도 되나? 나 영업 비밀인데? 아, 조금만 알려주세요. 요즘 막 네. 초보자분들은 자꾸 네이버에 전화를 걸어서 네. 그 부동산을 찾아가세요. 상승기에는 이 방법이 먹히지만 하락기에는 먹히지 않아요. 부동산을 가면요, 문이 막 닫혀 있어요. 네. 문을 열어봐야 막 손님도 안 오고, 요즘 뭐 매매 전세 다 안 되니까 네. 늦게 열고, 네. 혹은 뭐 안 여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걸어가요. 네. 걸어가다가 느낌을 쫙 봐요. 아. 문이 열려있는 부동산 중에, 아, 이분 좀 열심히 할 것 같다. 네. 그런 부동산을 쑥 들어가요. 아. 쑥 들어가서 보자마자 물건 급매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전문가분들은 머릿속에 다 있어요. 몇 동 몇 호 얼마, 왜 어디에 왜 이사 나가야 되고, 뭐 비과세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 분은 어디다 전화를 걸어서 자기 물건이 아닌 거죠. 또 찾아야지. 그분이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찾는 분들은 저는 B. 아. 그러니까 네이버, 예, 탈락. 왜냐면 네이버로 전화를 걸고 가면요, 물건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부동산에서 여러 물건 브리핑을 받으면 이제 다른 데 가서 그 물건을 사서 하기가 힘들죠. 이게 상도덕이 어긋나기 때문에. 네, 네, 네. 좋은 중개사를 만나려면 직접 발로 걸어서 요즘 같은 때는 문이 네. 열려있는 정말 성실한 그런 중개사분을 만나면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제 지인이랑 가서 보여줬더니 네. 제 지인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 진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와 네. 준비하지 않은 자. 지금처럼 금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발품이 오히려 더 필요하네요. 네. 사실. 네. 저도 최근에 임장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갔을 때 소장님이 네. 야, 지금 때마침 금매가 나왔는데 항상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내부에 안 올라가는 건 확실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금액이 진짜 누가 봐도 금매 정도 네네네. 되는 물건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신기한 거는 뭐 공동중개를 하네 이런 말을 하지만 공동중개를 친한 사람하고만 하고 싶어요. 금매 같은 경우는. 아, 그래서 그러긴 하죠. 문자로 예를 들면 나랑 친한 5명 중개사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 몇 동 몇 호, 이게 몇 평인데 엄청 얼마에 나왔다. 이거를 맞아. 문자로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인싸 공인중개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또 공유를 받는 걸 보고 아, 이분을 앞으로 소통을 해야겠다. 아, 레이더까지 다 네, 지금 장착해놨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임장을 가면 그 한 군데 제일 인싸고 네. 성격 좋고 잘하시는 분을 한 분을 연락처를 받으면 네. 이제 모니터링하기도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기회가 이제 올 수 있다라고 만약에 봤을 때 또 이제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아마 또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과거를 보면 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서울뿐만 아니라 네. 전국에 가능했는데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되긴 했어도 다시 그 역사가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공부해서 아, 앞으로 이런 시기가 또 오겠구나. 몇 년 뭐 안쪽으로 이미 뭐 온 지역도 네. 있어요. 지역별로 네, 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 지역별로 또 부동산을 봐야 되는구나. 뉴스에 나오는 거는 네. 서울 수도권 위주예요. 네, 네, 네. 지방 혹은 내가 사는 지역은 해당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공부를 쭉 하시면서 돈을 모으는 거죠. 절약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해서 네. 벌써 짠테크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요? 예, 무지출 이게 유행이래요. 아, 무지출요? 네, 20대, 30대들 사이에서. 청년들이
주식이나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아, 힘들죠. 힘들고. 집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사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절약 저축해야겠다. 네. 그래서 무지출 챌린지 막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있대요. 되게 바람직하고 네. 10년 전에 유행했던 게 지금 돌아왔어요. 무지출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네. 김유라 작가님은 노하우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돈을 좀 더 스마트하게 더 잘 모을 수 있을지. 무지출은 진짜 아무것도 안 쓰는 거잖아요. 네. 너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출은 이제 오늘 하루만 해보자 이거죠. 아, 일단 며칠 되게 힘들어요. 아, 한 달에 일주일 하기 힘들어요. 마치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보자 이렇게 비슷한 거네요. 안 나가고 안 네. 먹고 장도 안 보고 아. 그게 되게 해보면 주부들은 힘들어요. 콩나물 네. 하나라도 살 일이 생기고. 근데 장기전으로는 힘들잖아요. 돈을 이제 안 쓰는 방법은 가장 네. 쉬운 거는 신용카드 자르기. 아, 물리적인 네. 환경을 네. 조성을 해야 되고요. 네.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돈이 저는 체크카드 쓰는데도 저축이 어려워요 보시면은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체크카드 통장에 수백만 원 넣어놓고 네. 계속 긁으면 계속 긁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돈을 아낄 때 거기다가 일주일마다 자동 이체를 시켰어요. 남편 월급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네. 일주일에 5만 원씩.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5만 원밖에 못 쓰죠. 근데 예전에 250만 원 중에 네. 125를 모은 노하우예요, 이게. 고정지출 100만 원, 네. 변동지출 25만 원. 25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은 이렇게 한 번에 써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5만 원씩. 네, 보통은 이제 통장에 월급 딱 들어오면 거기서 쓰니까 돈 그리고 많이 남았네 하면서 계속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써버리면 돈이 쭉 나가요. 아, 그렇죠. 월급이 오자마자 지난달에 쓴 돈이 네, 쫙 네, 나가면 돈이 네. 없어요. 네, 네. 그거를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신용카드를 아. 없애고 체크카드를 생활하되 네. 체크카드 통장에도 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네. 주간별로 쓸 돈을 이체를 해서 주급 네. 생활을 만들면 네. 되게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무조건 저축만 한다고 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미래를 위한 준비, 공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네. 돈을 모았는데 네.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임장을 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네. 기사 같은 걸 본다거나 뭐 네. 물량 같은 거 파악하면 이제 물량 수급이 이제 수급이 딸리는 지역도 있고 네. 그럼 제가 가고 싶죠. 뭐 가봐요. 가면은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세상에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임장을 많이 다녀야 돼요. 네. 다녀서 지금도 금매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뭐 못 샀어. 제가 보기에는 1, 2년 후에 많이 오를 그런 물건들도 지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1, 2년 후에 땅을 치면 후회라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거 금매 네. 봤는데 못 샀지. 근데 내년, 내후년 되니까 세상에 이게 올랐네? 내가 돈이 있었으면 그때 샀을 텐데. 이런 후회를 반복을 해야만 네. 돈을 더 열심히 모으게 되고요. 뭔가 용기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할까 말까, 해도 되나 안 되나 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임장을 다니고 복귀라는 걸 하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대출도 두렵지 않은 때가 오죠. 후회를 반복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저는 되게 크게 왔거든요. 많이 해야 돼. 그거 자체가 공부네요. 네. 전 제가 10개 아파트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막 적었어요. 그다음에 매매 얼마, 전세 얼마, 뭐 잔금 얼마 다 알아봤어요. 네, 네, 네. 10개 중에 한 개도 안 빼고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었다는 말은 그래도 약간 뭔가 좀 투자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적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하기에는 규모가 좀 컸고, 저는 이제 용기도 네. 없고 돈도 좀 없었던 때인데, 네, 네. 뭐 지금 같았으면 빚을 내서라도 했겠죠. 근데 그때 잘 모르고 하니까. 네. 근데 그때, 이거 샀으면, 네. 내가 용기도 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네. 선택을 못 했구나. 그런 후회를 막 아주 수도 없이 했죠. 그러면 다음번에 선택이 조금 빨라지겠네요. 굉장히 빨라지고요. 선택이 이제 쉬워지고, 네. 돈을 모으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네. 한 2천만 원 모이면 달려가야겠다. 막 이런 것들. 그게 저를 이제 돈을 모으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설을 세웠고 복귀 작업을 통해서 내 가설이 맞았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용기도 생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임장을 가실 때 네. 지금 임장 다니는 거다. 지금 가면 환영받는다. 여러분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해줘요. 손님이 없으니까. 네, 네. 정말 편하게 집을 투어를 할 수 있고 네. 상승기에 가면요. 볼 물건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고 네, 맞아요. 설명 안 해줘요. 근데 너무나 공부하기 좋은 시기고 그리고 지금 임장한
그 데이터를 절대 버리지 말고 어디다 모아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써먹을 때 있죠. 네. 아, 맞다. 이게 거기까지 내려갔었지? 했는데 지금 그 매물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거 알죠. 나중에 실거래가 차트 같은 걸 보면 안 보이거든요. 아, 안 보이죠. 왜 이 일이 이때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비과세 물건이 너무 많아요. 아, 비과세 물건이 많다. 그거는 세금 때문에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던지는 팔아야 물건이에요. 네. 네. 그것도 또 팁이네요. 네, 비과세 물건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네. 부동산 들어가서 금매 있나요? 하고 묻지 말고 여기 비과세 물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비과세 네. 돌아오는 물건 있나요? 네. 날짜 막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11월인데 네. 11월에 비과세 끝난대요. 네. 내가 아니 잔금을 어떻게 쳐요? 이렇게 하니까 일단 명의 변경부터 하재. 아, 그렇지. 아, 그런 막 정말 꿀팁. 네, 네. 막 명의 넘겨준대요. 참 중도금만 하면.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을까. 좀 콧대가 막 높잖아요. 네, 평소에는. 네, 네. 안 팔아요.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역으로 매수자가 이 가격 아니면 안 사요. 우아하게. 이 가격 되면 전화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안 사요. 대기 걸어놓고. 근데 과연 이런 기간이 정말 오래 안 갈 수 있잖아요. 뭐 끼케야 1년. 뭐. 네네. 근데 그 기간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지나 봐요. 이게 이 터널이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나 봐요. 저는 야, 이거 너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1년 시간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준비하기 너무 바쁜데 금리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금리를 공부하면 네. 금리 상승과 네. 횡보와 하락이 사이클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미국 네, 금리 네, 사이클 네, 같은 네. 거 보면. 사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올릴 거라고 예측을 좀 빗나갔어요. 아, 이렇게 급하게는 못 올릴 것이다라고 그럴 수 있죠. 했는데 진짜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 경험하긴 했죠. 지금은 네. 뭐 과거에 서브프라임 뭐 거의 IMF급보다 더 가파르게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엄청 지금 가파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제 금리를 올릴 때 서브프라임 때는 금리를 내렸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안 따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안 따라 올릴 수도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 미국이 많이 올렸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안 올릴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또 같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급하게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래 가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뭔가 땡겨서, 그렇죠. 땡겨서 한 느낌이에요. 네. 1년 동안 할 일을. 저는 땡겨서. 어차피 올릴 거면 빨리 올려라. 그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럼 좋은 날이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지지부진하게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걸 이제 경제 하시는 분들도 아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은 정말 힘드신 분들이 이때 쓰러진다는 거죠. 아, 그건 맞죠.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그냥 교통정리가 한번 된다고 생각해요. 태풍이 온 것처럼. 네. 좀 이렇게 설렁설렁 지어놓은 집들은 그냥 허물어지는 거죠. 거기서 한번 배워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야, 근데 지금 보면은 2018년도부터 지금 6년째 가계부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가계부는 특별합니다. 내 집 마련 가계부예요. 그 롱런하는 비결이 뭐예요? 다른 가계부는 제가 맨날 얘기해요. 농협 가계부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공짜로 주는 가계부. 가계부 쓴다고 부자 될까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 맨날 궁금했어요. 가계부 쓴다고 부자가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짠돌이 대회에서 대상을 타면서 가계부 쓰는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가계부만 써. 저축만 해. 맞아요. 투자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현금 부자가 많아요. 네, 짠돌이들이 은근히 많죠. 근데 이제 가난하게는 안 살죠. 이제 노후도 보면 이렇게 노인이신데 통장에 돈 많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쓰고 살고 싶잖아요. 아끼기만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투자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투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전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 적절한 시기에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집. 그러면 그런 집을 언제 사면 좋고 대출을 받는 게 좋은지 안 받는 게 좋은지 지금 사는 게 좋은지 내년에 사는 게 좋은지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빨리 하면 좋은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가계부를 제가 썼죠. 그리고 돈을 모으다 보면 이제 또 힘들어요. 막 맡겨야 되고 막 참아야 되고 1, 2년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좀 목표를 잡기 위해서 앞에 저는 내 집 마련 계획을 먼저 내가 몇 억짜리 집을 살 거고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 몇 평을 갈 거고 그 아파트가 현재 얼마인데
대출이 얼마 나오고 필요한 자금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또 얼마. 네. 그걸 계산을 하는 그 표를 앞에다가 저는 맨 가계부 첫 페이지. 그게 가장 큰 목표네요. 네. 언제까지 얼마짜리 그럼, 집을 내지만 맞아요. 하겠다? 네. 내가 가고 싶은 그 네. 해당 아파트가 네.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현재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있는 돈이랑 저축을 몇 년 했을 때 모으고 대출을 받으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걸리는 기간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5년, 3년. 그 기간 동안은 힘들어도 참고 네. 이걸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 그 안에 또 이제 경제 보는 법, 수급 보는 법, 그다음에 매주 하나씩 임장 노트를 쓸 수 있도록 칸을 또 만들어 놨죠. 부동산 연락처, 네. 그다음에 상담 내용, 그다음에 저는 특이하게 2년 전 전세가, 2년 전 매매가, 4년 전 전세가, 4년 전 매매가도 적으라고 칸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이게 뭐야? 이걸 왜 적어야 돼? 지금 시세만 적으면 되지? 하는데 이제 가계부를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 2년 전, 4년 전 전세가와 매매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괜찮은데요? 네.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대해서 시세를 적는 추이를 거잖아요. 보는 거죠. 네, 네. 추이를. 근데 그거를 그냥 그래프 본 거랑 하나하나 매번 써본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프로 보면 남질 않아요. 아, 그렇죠. 내가 뭘 봤는데, 뭘 느꼈는데, 네, 네. 그런 게 없고, 또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전세가 많이 하락한 지역이 있다. 네. 전세가 많이 오른 지역이 있다. 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왜 올랐어요? 그 초보자분들은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려준다면 네. 여기 주변에 네. 입주가 많아서 네, 네, 네. 요즘 여기가 재개발을 해서 주변을 허물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요. 이런 스토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적어놔야 되네. 그것도 적어놔야지.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 것 자체가 네. 엄청난 네. 내 지역을 먼저 공부하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한 것 자체가 큰 재산이 돼요. 가계부가 아닌데? 내 집 마련 가계부예요. 플래너인데 거의? 맞아요. 내 집 마련 플래너인데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전 뭐도 적냐면 금리, 네네. 그다음에 경제 뉴스 네, 네. 그런 거를 적는 칸이 또 있어요. 금리를 매달 적도록 이거 열심히 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내 집 마련 해가지고 많아요. 감사해요 하고 오겠는데요? 많아요. 기분 좋겠어요. 네. 투자에 대한 눈도 막 뜨이고 네. 타이밍도 보기가 좋고. 네. 저는 이 가계부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그릿이라는 책에 똑똑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지를 찾았을 때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뚜렷한 목표. 맞아. 그 다음에 좀 과제성으로 그 프로젝트를 주는데 그걸 집착을 가지면서 그걸 해내거든요. 그거랑 환경 설정을 잘하는 거랑 나머지 한 가지가 인내심과 끈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렴풋하게 다 들어있어요. 네, 맞아. 계획이랑 세부 목표랑 환경 설정하면서 그걸 끈기 가지고 이 Y에 대한 것까지 이게 왜 시세가 네, 이렇게 됐지라는 네, 것까지 적어 나가면서 네. 해낼 수밖에 없게끔 네. 되게 설계가 잘 돼 있네. 네. 그 생각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건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 가계부를 정말 오랫동안 잘 써주신 분과 제가 어느 시점 여행을 갈 거예요. 2018년 거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 함정이죠, 완전.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분들은 잘 안 버릴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자식을 물려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 노트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물려줘도 되겠다. 옛날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고, 집값은 얼마였다. 네. 아빠 월급이 얼마였다.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뭐, 한 60년 동안 나올 수 있겠는데요. 내 집 마련은 끝이 없으니까. 네네. 네.